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사업에서 진행하는 전문가 초청 특강 두 번째 강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기도 유아 책꾸러미 사업은 경기도청 도서관 정책과가 주최하고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이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월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책을 소개해주고 책을 이용한 활동을 양육자님들에게 소개해서 독서를 이용한 양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아이 평생 독서 습관 만들기라는 주제로 전한나 작가님께서 실시간 Q&A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주 어린 시절 독서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시간으로 참여해주신 양육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전한나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강의 정말 인상 깊게 시청했습니다. 네, 특히 인터넷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 그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독서의 중요성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리고 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뒤에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던 것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네, 이렇게 재미있는 주제로 오늘 Q&A 시간을 진행이 될 텐데요. 아마 지난주 강의를 못 보고 들어오신 양육자님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혹은 지난주에 강의를 시청하셨더라도 한 번 더 내용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한나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아들 2명 키우고 있는 그런 엄마인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지 않고 하루 한 권 책 읽기로 독서 육아, 책 육아를 지금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책을 싸우지 않고 읽을 수 있을까, 잔소리하지 않고 아이들 책 읽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저의 노하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새 아무리 인터넷 시대, 영상 시대이지만 아이들이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 왜 꼭 읽어야 하는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니 해도 우리 아이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책 읽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엄마인 우리들이, 아빠인 우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이들 책을 읽힐 때 나이대별로 독서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가, 이런 거를 제가 나이대별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한 게 아이들 아직까지는 책을 능숙하게 읽을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마 다들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접속해 계신 양육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생각해 보신 질문이 있으시다면 바로 실시간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이 올라오는 동안에 저희는 미리 이메일로 질문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책 읽어주는 태블릿 PC, 맞아요. 요즘 이런 게 참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것도 독서가 맞을까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이런 질문 하실 때 아이들이 책을 별로 싫어하고 안 읽어야지 정상인데 태블릿 PC로 된 전자책은 너무 즐겁게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잘 읽어서 좋은데 동시에 뭔가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쁜 게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전자책도 다른 나쁜 것보다는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책 읽는 지도를 하실 때는 가능하면 종이책으로 읽히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럼 아이들이 요새 전자 교과서 이런 거 써서 미리 이런 전자책에 좀 익숙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취지로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보다 그런 기기를 훨씬 더 잘 써요. 그래서 굳이 엄마들이 손에 쥐어주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알아서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읽어주는 책은 저는 가능한
종이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 관련돼서 되게 재미있는 뉴스 보도된 게 있어요. 2013년 5월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초등학생 아이 2명을 놓고요. 한 명한테는 전자책을 주고 한 명한테는 종이책을 주고 또 바꿔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2번 다 종이책을 읽을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오답률이 적었어요. 또 가장 큰 변화는 뇌파를 찍어봤더니 종이책을 읽을 때는 아이들이 집중할 때 나오는 베타파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전자책을 읽을 때는 게임할 때 나오는 긴장시키는 하이 베타파가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전자책도 책이고 종이책도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이들 머릿속에서는 다른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태블릿 PC 전자책보다는 종이로 된 책을 아이들 손에 쥐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한테 태블릿 PC보다는 종이책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시간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희한테 인사도 많이 해주시고 기대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질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많이 해주세요. 첫 번째 실시간 질문입니다. 저희 6살 아들은 요즘 유튜브에 빠졌어요. 유튜브를 접하고 나서는 책을 보지 않아 잔소리만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도 오늘 이 질문 해주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네. 어떤 분은 좀 더 과격하게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유튜브보다 책을 더 좋아하게 만들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데 사실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도 솔직히 얘기하면 유튜브 보는 게 더 편하고 재미있지 책을 읽는 게 더 편하고 즐거운 어른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들은 당연히 유튜브가 더 쉽고 재미있고 굉장히 현혹시키는 그런 도구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유튜브보다 책을 더 좋아하게 만들까는 아니고요. 아이가 유튜브도 보지만 하루에 딱 한 권만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 그러면 이게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중학생이고 초등학교 고학년이어서 유튜브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지만 하루에 한 권은 책을 읽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책을 아예 읽지 않고 유튜브만 보거나 책을 보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책도 보면서 본인이 통제하면서 유튜브랑 텔레비전을 보도록 습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유튜브를 아예 못 보게 하는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렇게 하려면 엄마 아빠가 아예 안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거 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사용 시간을 조정하면서 볼 때는 보더라도 하루에 딱 한 권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유튜브도 되게 재미있고 텔레비전도 재미있지만 세상에 재미있는 책도 있구나 이런 좀 긍정적인 책에 대한 경험을 심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목표를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에 한 권이라는 목표를 하나 설정을 해서 네, 너무 유튜브를 단절하는 것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이런 조언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너무 기다렸다고 하시는데요. 네. 김혜리님. 네. 저희 딸은 유치원에서는 그렇게 책을 참 잘 읽고 좋아한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집에 오면 책을 한 권도 안 본다고. 네, 환경이 달라서일까요? 집에서 책 읽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나이대별로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는가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물론 이제 미취학 아이들 조사된 건 없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나이대별로 조사를 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생들도요 한 달에 7권 이상 책을 읽고 중학생도 한 달에 4권 고등학생도 한 달에 2권 정도 책을 읽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통계들을 보면 지금 김혜리님 자녀처럼 엄마 눈앞에서는 읽지 않는데 학교나 학원에서는 책을 열심히 읽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에서 책을 읽는 것도 독서예요.
그래서 그거를 왜 꼭 엄마 눈앞에서 읽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어디서라도 책을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너 유치원에서 책 많이 읽는다며?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일단 전략을 쓰시고요. 또 집에서 아이한테 스스로 너가 책을 읽어라 이런 것보다는 그럼 아직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게 장기적으로 독서 습관을 키울 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내가 하루에 딱 한 것만 소리내서 아이를 읽어주겠다 이런 마음만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스스로 읽어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려고 하면 아니야 엄마 나 유치원에서 책 읽었어 읽어주지 마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실 때는 여러분이 조금 연기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너 읽어주는 거 아니야 엄마 읽는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책을 소리내서 재미나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나 혼자 읽는 것처럼. 그럼 아이들이 놀거나 장난감 갖고 놀고 그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안 듣는 것 같지만 엄마가 소리내서 읽는 거를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 읽어주는 거 아니다 엄마가 읽는 거다 이렇게 약간 연기하시면서 집에서 하루에 한 것만 그냥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러면 아이가 듣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주면 아이가 왜 어린이집에서는 읽고 집에서 안 읽을까 이런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아이를 좀 믿고 그쵸?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요. 잠시만요. 아까 유튜브 질문해 보셨던 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이북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종이책이 좋은 건 알지만 시대가 바뀌는데 종이책을 고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어른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전자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종이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른들도 자기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책의 분야도 취향이 있죠. 문학을 읽는 분, 자기계발서만 읽는 분, 역사책만 읽는 분 이렇게 취향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 취향이 생기는 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요 정도부터 독서 취향이 생기면서 편식 독서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아직 취향이 확고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뭐 전자책도 좋고 종이책도 좋아요. 그거를 제가 고수하는 건 아닌데 아이들이 종이책을 보던 아이들은 전자책까지 발전이 돼요. 근데 전자책으로만 습관이 들은 아이는 종이책으로 넘어오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종이책 먼저 전자책 나중에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럼 세상에 나쁜 게 너무 많아요. 전자책이라도 읽혀주세요. 네. 좋을 겁니다. 책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죠? 네. 안 읽는 것보다는. 그럼요. 다음 질문입니다. 6세 남자아이예요. 연령대별 추천 도서를 볼 수 있는 사이트나 목록이 있을까요? 네, 요새 이제 우리 일단 책이 너무 많이 나와요. 1년에 새로 나오는 책이 한 8만 권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한 200~300권 책이 나오다 보니까 어른들도 책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이들 책은 또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일단 아이들의 독서 취향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아이들도 좀 좋아하는 책의 분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둘 다 아들인데요. 첫째는 어떤 스타일의 책을 좋아하냐면 그림이 들어가 있는 책을 좋아해요. 근데 둘째는 그림보다는 실사 사진, 되게 생생하게 들어가 있는 사진을 좋아하고요. 첫째는 이야기 종류를 좋아해요. 스토리가 있는. 근데 둘째는 그런 거보다 좀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책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한 명은 문과 가고 한 명은 이과 가려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마음으로 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아이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책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일단은 그 스타일에 맞게 여러분 아이 맞춤으로 책을 골라주는 게 좋은데요. 그리고 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좀 자주 서점에 데리고 가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 아이들 책이 되게 얇아서 순식간에 읽는데 그걸 다 살려면 사실 되게 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직접 서점에 데리고 가서 한 1시간 정도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본 다음에 아이가 직접 고르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효과가 좋고요. 그런 게 말고
그런 좀 좋은 책 목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는 이제 몇 군데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우리나라의 국립 아동 청소년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사이트에 가면은 매 주마다 가장 이제 대여를 많이 해 가는 책 목록을 이제 올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록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이 책 조금 읽어볼 것 같은데? 좀 관심 가질 것 같은데? 이런 책을 좀 골라주실 수도 있고요. 또 그 앱 중에서 뭐 업체인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땡땡땡 독서토론 그 업체에서 나이대별로 학년별로 청소년별로 나와 있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분야를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존감에 대한 분야 클릭을 하면 그 나이에 맞는 책 목록이 띠리링 하고 이제 떠오르고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하고 좀 싸웠다. 그럼 인성에 대한 거 클릭을 하면 또 학년에 맞는 책 추천 이런 걸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천도서 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 그 추천도서 목록이 만약에 100권, 200권이라고 우리가 그 책을 다 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럼 지금 가장 많이 빌리는 책, 베스트셀러, 스터디셀러 이런 목록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관심 가질 만한 책을 조금 한번 추려서 아이한테 직접 고르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엄마가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읽지 않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 취향에 맞는 책을 아이가 한 번 더 고르도록 여러분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천 도서라도 아이들의 취향에 그럼요. 아이들의 선호하는 것들을 위주로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도 종이책으로 읽어주는데 매일매일은 하지 못하고 많아도 일주일에 2번 정도라 아이한테 좀 미안하네요. 좀 더 횟수를 늘려야겠죠? 네. 일주일에 2번만 하셔도 대단하세요. 네. 저도 저희 아이들은 책 육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계속 이제 저도 쭉 직장을 다녀놓으니까 일주일에 2번 읽히는 것도 사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힘든데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럼 저도 모르게 아이한테 짜증을 내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엄마가 힘들게 읽어주는데 왜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아이를 막 그냥 화를 내게 돼서 여러분이 컨디션 좋고 즐거울 때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괜찮아요. 내가 상태가 즐겁고 아이가 책을 읽어줄 때 집중해서 듣지 않더라도 내가 너그러이 그걸 읽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해주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했느냐 일주일에 2번을 했느냐 이런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엄마 아들은 이제 책을 읽어줄 때 조금 미션? 숙제처럼 생각을 하시거든요. 나 이번 주 2권 읽어줬어. 이번 주 못 읽어줬어. 이렇게 이제 숙제를 한 거, 안 한 것처럼 마음에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이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굉장히 정서적인 시간이에요. 엄마를 내가 독차지할 수 있고요. 다른 감각을 쓰지 않고 목소리로 엄마 그 목소리를 귀로 듣는 시간이고요. 또 아이들이 책 읽어줄 때 옆에 와서 딱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스킨십을 하는 시간이에요. 또 우리가 책을 읽어줄 때 엄마들은 글자만 빨리 읽어주고 다음 장 넘겨요. 그래서 얘가 빨리 끝나니까. 근데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책은 대부분 그림 동화책인데 그림 동화책은 글자만 읽으면 안 되고 그림도 같이 볼 시간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아이 눈동자를 좀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있는가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장을 넘길 때도 아이한테 넘겨도 되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퀵퀵퀵 끝!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읽어주셔도 괜찮고요. 또 아이가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빨리 집중해서 엄마 아빠가 읽어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차렷!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조금 더 양보다는 질적인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연구도 있어요. 엄마가 읽어줄 때와 아빠가 읽어줄 때
아이들의 뇌가 서로 다른 부분이 반응을 한대요. 같은 내용인데도? 네, 같은 내용인데도.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읽어주는 사람에 따라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들은 아무래도 감정을 조금 더 넣어서 읽어주는 경향이 있고, 아빠들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나레이션 하듯이 읽어주다 보니까 서로 다른 부분이 자극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만 읽어주는 걸 독점하지 마세요. 아빠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로 승부하는 읽어주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번 읽어주신다고 적게 읽는 거 아니니까 아닙니다. 걱정하지 네, 마시고요.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네, 양보다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책은 건성으로 읽어요. 아니면 그림책을 골라 대충 읽고 책 다 읽었으니 유튜브 보겠다고 합니다. 조금 고민이실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아이가 책을 읽을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자를 읽을 줄 모를 때는 엄마들이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네, 아이가 놀더라도 읽어주시고 딴청하는 것 같더라도 그냥 읽어주시면 되고요. 아이가 이제 7살 넘어가면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 그러면 이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독서 방법은 소리내서 읽는 낭독을 추천을 드려요. 그럼 눈으로만 읽게 하지 마시고요. 소리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말하듯이 천천히 소리내서 읽는 방법 추천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아이들이 책을 내 생각에는 능숙하게 잘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 책이 워낙 얇다 보니까 5분, 1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한 권 읽었다고 하는데 진짜로 읽은 게 맞아? 이렇게 불안해하니까 아이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용이 뭐야? 몇 페이지에 뭐가 나와? 줄거리 얘기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이들이 아직 발달 단계상 그렇게 조리 있게 말이 나오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하려면 뇌에서 분석적 비판적 사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될 수 있는 나이는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넘어가야지 분석적 비판적 사고가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미만의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은 조리 있게 말하는 게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나 책 정말 다 읽었어. 너 엄마 왜 자꾸 물어봐. 나 책 안 읽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는요, 책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거나 내용 물어보지 마시고 딱 한 가지 조건만 거세요. 너가 읽고 싶은 책으로 한 권만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서 읽으면 끝!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가 소리내서 읽으면 대충 읽었나 제대로 읽었나 알잖아요. 네, 그러면 됐어요. 거기까지 끝. 네, 초등학교 5학년 넘어갔을 때부터 그러면 내용 물어보는 거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대로 읽어도 잘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네, 네, 소리내서 한번 읽게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5살 딸, 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안 보여주고 책은 세이펜도 없고 오로지 엄마 아빠의 육성으로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저와 같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이가 유치원에 가니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의 캐릭터를 저희 애가 모르니까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고립될까봐 걱정입니다. 언제까지 제가 저의 철학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네, 그 시기가 조금 걱정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흔들리는 건 아이가 아니라 엄마다. 네. 여러분이 안 흔들리시면 아이들도 안 흔들려요. 네. 여러분이 그걸 신경 쓰니까 아이들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같은 학년에서 그 학년의 학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런 질문을 해마다 들었고 해마다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끝까지 나는 그래도 학원보다 독서야 라고 제가 안 흔들리니까 지금까지 14년째 이 원칙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그 캐릭터 모른다고 무슨 일 생길까요? 여러분 자녀가 친구와의 사회성에 문제가 없는 기본 인성이 되어 있는 아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그거 모른다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오히려 이야기를 통해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럼 저는 흔들리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텔레비전을 안 보거든요. 다들 또 그런 질문 하세요, 저한테. 야, 너 오징어 게임도 안 봤어? 너 넷플릭스도 안 본다고? 저 유튜브를 안 봐요. 유튜브 안 본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너 그래도 사회생활에 문제 없냐? 그럼 저 문제 없어요. 네. 저는 하루에 한 권 책 읽기를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전 오늘 선생님이 주신 선생님들 또 어머니들 본 텔레비전 유튜브 뭔지 생각나세요? 그게 지금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아마 제 생각에는 딱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하루 한 권 책 읽기를 지금 만 9년 1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1년에 책을 못 읽으면 300권 읽고 네. 많이 읽으면 375권을 읽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넷플릭스 보지 않고 유튜브 보지 않고 그날도 제가 하루 책을 읽었던 게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 그래서 끝까지 독성 육아를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이거죠? 네, 저도 학습지도 요즘엔 태블릿으로 거의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더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한다는데 전 솔직히 태블릿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옛날에 하던 것처럼 종이로 된 걸 수업을 하고 싶은데 제 고집인 건가 싶어서 고민이 많은 요즘이네요. 네, 네, 대답은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요즘은 인터넷 도서 구입 사이트에서 신간이나 베스트셀러를 검색하고 재미있겠다 싶은 책을 선택해서 단행본 위주로 읽고 있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책은 2번, 3번도 읽는데 제가 재미없다고 느끼는 건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저의 기준으로 읽어주는 것이 괜찮을지 사실 고민입니다. 네. 자녀분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제 엄마가 책을 골라서 읽어주는 걸 보니까 아이가 좀 많이 어린 것 같아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문화센터 강의 가거나 이러면 막 15개월 된 아기 안고 오셔서 자녀 독서지도법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무리 독서 육아를 한 엄마이고 자녀 독서지도법 책을 쓴 작가이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 한 번 더 안아주셔라. 한 번 더 그냥 말을 걸어주셔라. 한 번 더 뽀뽀를 해주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책 읽어주는데 집중해서 듣지 않아서 막 속상해하시고 내가 이렇게 맨날 똑같은 책 읽어줘도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좀 어린 나이일 때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똑같은 책을 읽어줬는지 다른 책을 읽어줬는지 사실 아이는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억하는 게 만 5세가 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살 친구라고 하네요. 6살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아이하고 서점에 가셔서요. 아이가 고르는 책을 직접 골라줘도 돼요. 아니면 도서관에 가셔서 엄마가 한 3권 고르고 아이가 한 3권 골라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이런 거랑 비슷한 질문이 뭐 있냐면 거꾸로 아이가 한 책만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책 여러 가지 안 읽으려고 하고 딱 한 것만 100번, 200번, 300번을 정말 엄마 그 책만 읽어줘.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100번을 읽었지만 200번을 읽었지만 아직 내 생각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00번, 200번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원할 때까지 여러분 읽어주시고요. 이렇게 아이가 한 가지 책만 읽거나 엄마가 한 가지 책만 읽어줄 때라도요. 그 외의 시간에는 예를 들면 자기 전에 읽어주는 책 한 권은 엄마가 고른 새로운 책으로 가끔씩만 읽어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책인데 10번 넘게 읽은 책이 있거든요. 어른인데도. 네. 왜냐면 그 책이 아직도 제가 읽었을 때는 제가 충분히 다 이해가 안 된 것 같고 읽을 때마다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똑같은 책 읽어줘도 괜찮고요. 네. 아이가 스스로 똑같은 책을 골라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되시면 가끔 한 번씩만 새로운 책을 읽어주시면 두 번째로 아이가 또 애착을 가지는 책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기회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에게 맞춰서 네, 네. 아이가 원하는 만큼. 네. 네. 자, 다음에는요. 작년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크리스마스 관련 도서를 직접 선택하게 해서 구매하고 왔어요. 요즘엔 서점에 가면 퍼즐이랑 장난감들도 많이 있어서 아이들은 거기에 관심이 더 많긴 하지만요. 종종 한 번씩 다녀와야겠네요. 라고 하시면서 서점을 많이 이용하실 것을 네. 좋습니다. 다짐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요. 서점에 가서 책만 읽어야 된다 이러면은 재미없어서 네. 가기 싫어해요. 그쵸. 저도 처음에 아이 데리고 도서관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거나 너 책 읽어라고 하지 않았고요. 제가 갔던 도서관은 카페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카페에 가서 핫초코 사주고 빵만 먹여서 집에 왔어요. 좋은 경험으로. 네, 일부러. 네, 그랬더니 다음에 아이가 엄마 도서관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책 읽으려고? 했더니 아니 엄마 핫초코 이래서 제가 한 3번인가 4번은 가서 핫초코하고 빵만 사 먹이고 왔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먹는 동안 저는 가서 책을 빌려왔어요. 제 책을. 근데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아이 머릿속에 도서관은 좋은데 같이 따라가고 싶은데 이러 나중에는 제가 책 빌리러 도서관을 간다 그래도 아이가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도서관 가서 뭐해? 이래서 엄마 책 빌려. 그랬더니 나도 책 빌릴 수 있어? 너 회원증 만들면 돼. 만들래? 근데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저는 아이 도서관 데리고 가면서 한 번도 책 앉아서 읽어, 조용히 읽어, 빌려와 안 했어요. 가서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이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좋은 기억이 생겼거든요. 네. 지금 되게 좋은 전략을 쓰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서점에 가서도 장난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책 한 권만 사와서 그것만 읽어. 오케이.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좋은 전략인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아까 추천해주신 앱 활용하는 거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또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혼자 글자를 읽을 수 있는데도 그림만 보고 휙휙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처음부터 읽어보자고 하면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보기 싫다고 하는데 난감합니다. 우리 아이 책과 영영 친해질 수 없는 걸까요? 네. 질문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책을 읽기에 늦은 나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엄마 아빠들아도 오늘부터라도 책 읽으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래서 아직 늦은 나이는 아니에요. 늦은 나이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한테 독서 규칙으로 소리내서 읽는 거, 요거 규칙을 아이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그림만 보고 책을 읽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글자 읽기 싫고 그림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또 여러분 존중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하루에 한 권만 부모님이 소리내서 아이 책을 읽어주면 좋기 때문에 그때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거를 아이가 듣기만 해도 오케이다. 네. 그러면 이렇게 목표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너무 높은 목표보다는 네. 조금 낮게라도 아이들한테 좋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곧 초등학생이 되는 아들입니다. 다양한 책을 접하기 위해 시간이 나는 대로 도서관도 다니고 있어요. 직접 고르게 한 후론 도서관에서 역사 만화책만 골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중반부터 지금까지 역사책만 보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골고루 잘 보았는데 편독도 점점 심하고 만화로 된 책만 골라보니 글밥이 많아지면서 거부감 생길까 걱정입니다. 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학습 만화 괜찮냐 안 괜찮냐 이제 이런 질문을 어렵습니다.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어른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독서 지도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려요. 그래서 이걸 찬성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그런 만화책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일반 책을 보게 될 거다 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학습 만화 보다가 일반 줄글책으로는 넘어가지 않더라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후자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학습 만화 읽힐 때 엄마 아빠는 학습 때문에 책을 읽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만화 때문에 봐요. 그쵸. 그래서 이 만화에서 학습을 넘어가는 일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만화책은 종이를 넘기는 이 독서에 조금 익숙한 아이들이 보는 이제 학습 만화인데, 제 생각에 줄글책이 밥이라면 만화는 과자예요. 학습 만화는 유기농 과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동영상북이나 오디오북이나 학습 만화 이런 걸 읽을 때는 전두엽의 자극이 충분히 안 된대요. 그래서 EBS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책에 보면요, 줄글로 된 책을 읽을 때 전두엽에 빨간색으로 자극이 나온 그런 사진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봤을 때는 저것도 책 아니야? 싶지만 우리 전두엽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줄글 책을 읽어야지 아이들 머리에 자극이 되고 문해력에 또 도움이 돼요. 그럼 우리가 만화 보면요, 아이들이 거기 있는 글자를 정독으로 읽지 않아요. 분위기 파악을 그림으로 하고 페이지를 넘겨요. 그래서 물론 새로운 지식을 알게 돼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독으로 글을 읽는 거는 아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습 만화만 보는 아이들은 습관을 조금 여러분이 교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학습 만화만 보다가 절대로 줄글책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조금 강제적으로 조정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역사 학습 만화만 본다 그러면 뭐 글자 되게 적은 책이어도 괜찮아요. 글 한 5줄 있는 6살, 7살짜리 책이어도 괜찮으니까 역사를 주제로 한 줄글책 한 권을 읽으면 학습 만화 한 권, 나중에는 학습 만화 한 권을 읽으면 글자 적어도 괜찮으니까 줄글책 2권을 읽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줄글책 비율을 점점 늘려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학습 만화를 사실 저희 아이들을 안 사줬거든요. 저는 한 번도 안 사줬어요. 그 무슨 과학책 이런 거 되게 유명한 거 많잖아요. 맞아. 안 사줬어요. 왜 안 사줬냐면 제 생각에는 학습 만화를 읽던 아이들이 저절로 줄글책으로 넘어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이한테 설명을 했어요. 엄마는 학습 만화를 사주고 싶지 않다. 근데 애가 왜 안 사주냐요? 그걸 읽으면 일반 책을 보기 싫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엄마는 사주고 싶지 않은데, 혹시 너가 그런 학습 만화를 보고 싶으면 보는 거는 괜찮다. 근데 그럼 아이들이 안 사줘도 읽어요.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어떻게요? 자기들이 읽고 싶으면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요, 친구한테 빌려 읽어요. 그래서 사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읽으니까 그럼 굳이 학습 만화는 사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네. 학습 만화는 굳이 사주지 않으시는 걸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 해도 조금 더 글이 있는 것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자만 읽고 넘긴다는 거 방송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40분이어서 벌써 끝이에요? 네, 벌써 진짜 금방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양육자님들께서는 조금이나마 조금 아이들이 이런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오늘은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아이들 책을 읽히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엄마 아빠의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이 책을 읽는다고 애들이 저절로 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책을 안 읽으면서 아이한테 책 읽어라 이렇게 잔소리를 하거나 혼내는 건 저는 조금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럼 아이는 책 읽으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살지 않고요. 여러분 책 읽는 뒷모습 보여주면 아이들도 책을 읽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텔레비전, 태블릿 PC 이런 거 보는 모습 보여주면 아이도 똑같이 그런 나의 뒷모습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뒷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많은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다 해결해드리진 못해서 죄송하지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